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 몇 분 사이에 우리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응급실과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뇌혈관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최현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자를 지켜보는 장면 역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혈관 안에서는 이미 조용히 위험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평소 식습관, 특히 짠 음식 위주의 식사는 이 위험을 더욱 빠르게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연식품과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뇌졸중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에서 휠체어나 마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차분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뇌혈관이 왜 조용히 막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부드럽게 물이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관이 막히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물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고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때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낡아진 수도관에 강한 물줄기를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보호하는 아주 얇은 막, 즉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피가 굳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상처를 막기 위해 혈소판을 모으게 되고 그 결과 피가 엉겨붙으면서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피떡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버리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70% 이상이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끝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겨버리는 작은 이상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손끝이 저리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잠깐 말이 잘 안 나오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한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바로 잠깐 괜찮아졌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잠깐 어눌해지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몇 분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를 일과성 허열 발작, 쉽게 말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 우리의 뇌더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잠깐 막혔다가 우연히 다시 뚫린 것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리모컨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말도 잠깐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주 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이미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생명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가족분들 중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 적이 있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있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니 뇌졸중을 조용히 다가오는 시한폭탄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메가3, 크릴오일, 각종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벽이나 오랫동안 쌓여온 기름 찌꺼기, 즉 혈관 안에 붙어있는 죽상경화 플라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힌 수도관에 좋은 물을 계속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미 굳어버린 이물질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성분들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도 수년 동안 다양한 영양제를 드셨지만 정작 혈관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알의 캡슐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결과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혈관은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에는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된 아주 중요한 3가지 식품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겨왔던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오디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주 중요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디, 즉 뽕나무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를 그저 달콤한 제철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연식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별표 C3지,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 별표라는 성분은 혈관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 안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오디 속의 성분은 마치 작은 청소도구처럼 혈관벽에 쌓이려는 이 찌꺼기들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오디는 혈관에 닦아주는 작은 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디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오디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혈관이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식습관이 짠 편이었고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걸을 때 약간 끌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혈류가 많이 감소한 상태였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드리면서 매일 아침 오디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일 하나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혈류 속도가 개선되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디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이러한 자연식품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급속 냉동된 오디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후 바로 냉동된 제품은 영양 성분이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급적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의 중요한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이거나 오래 조리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좋은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그 변화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진짜 효과를 잘 모르고 계신 블루베리에 대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눈 건강에 좋은 과일 혹은 슈퍼푸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면 블루베리는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뇌혈관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표면이 매우 매끄러워서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혈액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표면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피가 쉽게 엉겨붙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혈관 안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 15%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매를 걱정하고 오셨지만 검사 결과 전형적인 치매가 아니라 뇌의 미세 혈관이 막히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일정량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일로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 의심하셨지만 약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일상적인 대화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도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할 때 분명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된 제품은 영양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약 50g 정도, 종이컵 기준으로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경우에는 일부 성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물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가급적 오전 시간에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지켜나가신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 이미 혈관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석류에 대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오디와 블루베리가 혈관을 보호하고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면 석류는 조금 더 나아가 이미 혈관에 쌓여있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석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별표 푸니칼라진 별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과정을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염증 멀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수도관 안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조금씩 녹여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경동맥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혈관벽의 두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고지혈증과 혈압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계셨고 검사 결과 경동맥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강조드리면서 매일 일정량의 순수 석류를 섭취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1년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관벽의 두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류 상태도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석류 하나만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치료와 함께 자연식품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석류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석류 주스는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00% 순수 석류 원액이나 생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석류의 중요한 성분은 껍질과 씨앗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씨앗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과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석류의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혈관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디, 블루베리, 석류는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러한 좋은 식품을 어떻게,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과 시간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과 혈관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처럼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혈관 건강의 관점에서는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달콤한 과일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에 부담을 주면서 손상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따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전 또는 식사와 식사 사이, 즉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섭취하시면 과일 속의 항산화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게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장드리는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 하루 반 컵 정도, 블루베리, 하루 반 컵 정도, 석류, 하루 반 개 정도. 이 정도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한 가지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섭취 방법과 타이밍을 조금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 꼭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의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침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습관에 대해 여러분,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의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거나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생각보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아침이 되면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혈류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 순간이 뇌졸중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의 3분이 하루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신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3분 정도만 천천히 몸을 깨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의 말단부터 조금씩 깨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밤새 느려졌던 혈류를 부드럽게 다시 흐르게 하고 혈관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앉은 상태에서 잠시 머무른 뒤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짧은 3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적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급격한 혈압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분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올바른 움직임에 대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해지려면 힘들게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숨이 차오를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오랜 시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의 운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탄력이 떨어진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오히려 혈관 내벽이 손상되거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굳이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편안하게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10분의 움직임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며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한 번에 오래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도 금방 지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3번 10분씩만 자신의 몸을 위해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이미 위험해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이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이 얼마나 조용하게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관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짠 음식과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오디, 블루베리, 석류와 같은 자연식품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3분 동안 몸을 천천히 깨우는 습관, 식사 후 10분씩 가볍게 걷는 습관,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습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년 뒤, 20년 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두 발로 걸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삶,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